수고 많으십니다, 여러분. 이번엔 상법요약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보험편입니다.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금방 끝이 날 겁니다.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자, 일단 보험계약, 여러분 보험계약 많이 체결하죠. 저도 뭐 실비보험하고 암보험 뭐 이렇게 보험 몇 개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보험계약의 성질, 이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온 적도 있고요. 자, 먼저 불효식 낙성 계약이다. 이거 우리 민법하고 할 때하고 법학계는 총론할 때 배웠잖아요. 당사자 쌍방 의사의 합치해서 성립하는 계약인데 청약과 승낙, 이 낙성은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성립하는 계약인데 일정한 형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효식이에요. 그럼 요식 계약은 어떻게 했다겠습니까? 요식 행위는 유언, 혼인신고, 유언 이런 건 전부 다 요식행위라고 그랬죠. 엄격한 형식에 따라서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이 보험계약은 뭐 어떤 정해진 양식이 없어요. 그 양식이 꼭 다르지 않아도 쌍방의 의사 일치만 있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불효식 낙성계약이다. 유상계약이고 쌍무계약이다. 자,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하죠.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보험의 용어 중에 보험자 하는 건 여러분 보험회사로 생각하면 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자입니다. 그럼 보험계약자는 여러분 보통 보험계약하죠. 보험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 다른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 돈을 내야 되죠. 그건 보험료. 내가 내는 건 보험료. 받는 거는 보험금입니다. 그러니까 유상이죠. 쌍방이 요금을 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보험금 지급 의무와 보험료 지급 의무가 대가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이죠.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료를 지급하고 쌍방이 의무를 지급. 유상쌍무계약. 뭐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상행입니다. 영업으로 하는 위험의 인수. 우리 상법에는 보험을 영업으로 하는 위험의 인수라고 적어놨어요. 여러분 보험자는 위험을 인수하는 대신에 보험료를 받죠. 위험을 인수해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영업적으로 늘 반복해서 하는 거니까 위험의 인수, 영업적인 위험의 인수는 상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우리 뭐 위탁 매매, 대리, 상 뭐 했죠? 그 다음에 뭐 체인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맹점 있잖아요. 가맹상, 그죠? 그런 게 다 상행입니다. 기본적 상행이 22가지 안에 들어간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사행계약입니다. 사행이라는 것은 우연한 사고가 생긴 때만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해요. 예를 들면 고의로 자살하는 경우에 뭐 생명보험, 뭐 사망생명보험 돈 안 주죠? 보험금 안 줍니다. 그렇죠? 항상 사고는 운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행계약입니다. 여러분 도박행위도 사행행위죠. 도박은 여러분 우연한 어떤 승부를 겨뤄서 돈을 따고 잃고 하는 게 도박이잖아요. 근데 고의로 도박을 했다. 그건 사기예요. 도박이 아니에요. 그 다음 선의계약서는 보험 우연한 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므로 당사자의 선의성이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고의성이 아니고 선의성, 어떤 우연한 어떤 나쁜 의도가 없이 이루어진 계약이라는 뜻이죠. 선의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합계약이죠. 이거는 보험은 대체로 어떤 삼성 뭐 화재다 또는 삼성생명이 되면 보험회사는 다수의 피보험자를 상대로 보험을 체결하죠. 그러니까 보험가입자가 다수예요. 뭐 수명에서 수십 명, 수만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대량 체결되는 특성. 그래서 보통보험약관에 의해서 체결해 줍니다. 이 보통보험약관은 예를 들면 뭐 생명보험이다, 상해보험이다, 질병보험이다 그러면 그 보험의 어떤 형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거의. 물론 보험회사마다는 조금 다르지만 같은 보험회사라면 그 형식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손해보험, 화재보험 다 양식이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그 다수를 상대하기 위해서 어떤 보험의 종류별로 틀을 정해놓고 계약을 체결하죠. 그런 것을 부합계약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계속계약이죠. 보험기간 동안에 계속되는 보통 계속계약성을 갖죠. 뭐 보통 우리 보험 같으면 뭐 생 10년, 20년, 뭐 종신,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계속계약. 그러니까 중요한 거 불효식 낙성계약이다. 사행계약이다, 선의계약이다, 부합계약이다. 이거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기출문제, 보험계약의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은 유상계약, 사행계약, 쌍무계약, 유식계약. 답이 딱 나오네요. 불효식 낙성계약을 했잖아요. 요식계약 아니죠? 아닙니다.
다음은 보험계약자의 의무 또는 보험자의 의무입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통 사람이죠. 보험자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만든 생명보험을 가입한다면 내가 보험계약자면서 내가 피보험자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생기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생겨요. 그렇죠? 근데 내가 우리 아들 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치면 나는 보험계약자지만 피보험자는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보험자하고 보험계약자는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보험을 계약하는 사람은 보험료 납부 의무가 생기고 그 다음에 보호지 의무가 있죠. 특히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이런 거는 본인이 예를 들어 뭐 질병이 있다, 무슨 뭐 안 좋은 병이 있다,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걸 다 미리 보험자에게, 보험회사에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고지 의무예요. 그 다음에 위험 변경이 있거나 위험 증가가 있으면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생명보험, 상해보험 체결할 때 예를 들면 직업이 교수였는데 만약에 퀵서비스 배당으로 바뀌었다. 그럼 위험이 굉장히 증가했죠. 그럼 그걸 통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안 주거나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변경 증가될 때는 반드시 통지하는 거 있습니다. 주로 이건 직업이 바뀐 경우죠. 위험이 감소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위험이 증가했을 때 특히 통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퀵서비스 같은 거나 뭐 배달 오토바이는 보험도 잘 안 들어주죠. 들어주더라도 보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저처럼 이제 교수나 강의하는 사람들은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보험료도 낮고 보험가입이 잘 되죠.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선호하는 고객일 겁니다. 그다음 보험사가 발생하면 통지 의무가 있죠. 자, 보험계약자의 3대 의무 알아두시고, 자, 내가 내는 건 보험료입니다. 자, 그다음 보험자, 보험회사의 의무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증권을 반드시 교부해야 되죠. 증권을 교부하기 전에 보험의 약관, 보험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의무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죠. 회사에서 주는 건, 내한테 주는 건 보험금, 내가 내는 건 보험료다. 보험회사는 보험자,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보험계약자. 이렇게 부른다. 용어도 알아두시고요. 다음 소멸시효입니다. 여러분이 보험사고가 났을 때 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돼요. 여러분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3년이죠. 임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3년입니다. 이 민법의 소멸시효 3년하고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상법의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하고 같습니다. 자, 상법 662조에 나오는 조항이에요. 그에 비해서 보험료 청구권은 2년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보험료를 1회, 2회, 3회, 4회 쭉 내야 되는데 예를 들면 5회 보험료를 넣고 돈을 더 안 내고 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자한테 보험료를 내라고 청구해야 됩니다. 근데 6회차를 내야 되는데 6회차를 계속 안 내고 7회, 8회, 9회 계속 안 내는데 그러면 6회차의 보험료 청구권은 6회차 보험료 납부하기로 예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되어버린 거죠. 회사에서 내한테 청구하는 건 2년이고 내가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요거 두 개 구해두시기 됩니다. 보험금 3, 금 3이. 알겠죠? 다음 보험의 종류입니다. 손해보험과 인보험이 있어요. 손해보험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보전해 주는 거죠. 인보험은 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 또는 질병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해보험의 종류 빨간 글씨, 보라색 글씨 읽어야 됩니다. 손해보험 종류 여러분 화재보험, 아파트가 집단으로 보험을 다 들죠. 화재보험 들죠. 빌라나 주택은 개별적으로 보험을 듭니다. 화재보험 들죠. 그 다음 물건에 대한 운송보험, 예를 들면 기중품 같은 걸 싣고 가는 트럭들 있죠. 이런 것도 다 운송보험에 듭니다. 그 다음에 해상에는 컨테이너 같은 거 자동차 싣고 뭐 수출하죠. 이게 뭐 풍랑으로 전복되면 골치 아프니까 이런 것들도 보험을 다 듭니다. 물건이죠. 그 다음 책임보험. 여러분 자동차는 책임보험 들죠. 책임보험 들고 그 다음에 종합보험도 들지 않습니까? 종합보험은 의무가 아니고 책임보험은 의무입니다. 책임보험을 들면 최소한의 어떤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편이죠. 그 다음에 재보험도 손해보험 일종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 보증보험, 항공보험, 도난보험 뭐 이런 것들도 다 손해보험이지만 예를 들면 우리 특히 이제 항공보험 같으면 예를 들면 항공기가 추락했다. 그럼 그 항공기하고 항공기 탄 손님이 삼성화재에 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뭐 보험금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게 항공보험은 항공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는 범위를 굉장히 벗어날 수가 없고 이 보상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삼성화재는 다시 뭐 예를 들면 영국의 어마어마하게 큰 세계적인 손해보험사의 재보험을 들어요. 그러면 이제 고객 입장에서나 고객 유저 입장에서는 1차 삼성화재, 2차 외국에 있는 거대 보험회사로부터 또 보험 혜택을 보는 거죠. 재보험도 손해보험의 입장이다. 그 다음에 임보험의 종류는 생명보험, 사람이 죽었을 때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받죠. 상해를 입었을 때도 보험을 지급받죠. 예를 들면 상해 뭐 1등급부터 뭐 7등급까지 뭐 이렇게 가지고 등급이 높을수록 보험금을 많이 주죠. 예를 들면 1등급이면 거의 뭐 영구장애 이 정도 되면 1등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질병보험, 예를 들면 어떤 암에 걸렸다, 그죠? 당뇨에 걸렸다, 고혈압에 걸렸다, 뇌경색 뇌출에 걸렸다. 질병에 따라서 정해진 보험을 주는 거예요. 정해진 보험. 자, 그래서 이 손해보험은 보험 금액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부정액 보험이에요. 대부분 부정액 보험이에요. 화재보험, 예를 들면 집에 불이 났다. 그러면 화재보험 가입금액이 1억이면 실제로 보험금을 얼마를 주냐면 실제로 발생한 피해만큼 줍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 될 수 있고 4천만 원 될 수 있고 5천만 원 될 수 있죠.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다 마찬가지고 피해가 발생한 범위 안에서 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부정액,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부정액 보험이에요. 실손해액을 주는 거죠. 그런데 임보험은 정해진 보험금을 주는, 예를 들면 생명보험 1억짜리 듣다 죽으면 1억 주는 거예요. 상해는 1급은 얼마, 2급은 얼마, 3급은 얼마, 4급은 얼마, 5급은 얼마. 질병도 암 진단비 얼마, 항막증 얼마, 암 수술비 얼마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은 거의 정액보험이 성격이 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계약성의 이익. 자, 요거는 여러분 크게 몰아도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사고에 있어서 손해보험은 발생 자체라든가 시기나 방법이 불확정한 우연한 사고를 주로 보험사고로 봅니다. 우연한 사고예요. 근데 여기 임보험은 우연한 사고이긴 하지만 보험계약에서 딱 정해진 사고면 돼요. 생명보험, 자살한 건 안 되죠? 불가피하게 어떤 누군가가 나를 죽였다든지, 그렇잖아요. 내가 실수로 떨어져 죽었다든지, 이런 거면 되지. 자살사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상해도, 보험계약에서 정한 어떤 상해, 종류만 되고, 질병도 마찬가지고, 암보험도 막 하대하면 되는 데 있고, 모든 암 다 되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정한 사고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보험자 대위가 인정되는가 안 되는가가 핵심이요. 손해보험은 인정하는데, 임보험에서는 보험자 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여기는 정액보험이기 때문이다. 자, 보험자 대위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험자 대위권의 행사 사례 한번 볼까요? A씨는 최근 서울시내에서 운전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가드레일을 들이받아서 차량이 완파돼서 차량을 수리해 쓸 수 없으니까 차량 보험금으로, 자동차 보험이죠. 보험금으로 354만원을 받았다. 자차를 들었을 때겠죠. 자, 차량 보험금으로 A는 돈을 354만원 받았어요. 차는 폐차가 됐잖아요. 폐차가 됐을 때 이 보험사, 이게 보험자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자 대위권을 이용해서 이 A씨의 차량을 인수한 후에 고철을 매가지고 62만원을 칭했습니다. 이때 보험사는 A에게 돈 354만원 보험금을 지급했죠. 지급한 대신에 A가 갖고 있는 차량에 대한 어떤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거예요. 이게 보험자가 가지는 대위권입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을 한 보험계약자로부터 갖는 대신해서 보험계약자를 대신해서 갖는 권리, 그게 대위권입니다. 그럼 보험자 대위를 인정하는 목적은 뭐냐면 보험가입자가 이중으로 경제이득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면 보험자 대위를 인정 안 하면
A는 350만 원 받고 이 고철로 팔아가 60을 또 받게 되겠죠. 그럼 이중 이익을 받잖아요. 그럼 부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험자가 차량에 대한 인수권을 대신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험자 대리는 물건이나 재산을 보상하시는 손해보험에만 적용됩니다. 만일에 생명보험에서 보험자 대리가 인정된다면 큰일 나죠. 자, 대리가 금지된 이유를 보겠습니다. 생명보험에 적용하면 사람이 사망해서 보험을 탔을 경우에 보험사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대신 인상 가져간다. 인수하는 데 신경 주기 때문이죠. 그런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은 인보험은 정액보험이죠. 어떤 죽거나 상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하면 거기 정해진 보험이 정한 사고 발생하면 무조건 정액을 주는 거예요. 정액을 주도록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자 대리라는 개념이 성립 자체가 할 수가 없도록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에 대해서만, 손해보험에 대해서만 대리가 인정된다. 이것만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기출문제 풀어볼까요? 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보험계약은 누가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의 신체에 불확실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누가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정해집니다. 자,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보험계약자라 그랬죠. 보험금을 주는 사람은 보험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보험계약자, 보험자 4번이네요. 보험계약자, 보험자. 보험자는 보험회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상법상 상법 4편에 나오는 보험 분야에 대해서만 한번 별도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 보험 상법에 나오는 이 보험편 말고 보험업법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일종의 특별법인데 상법에는 주로 보험계약을 중심으로 한 인보험과 손해보험을 중심한 내용만 들어있고 보험업법에는 그것도 상세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시험에는 상법에 나오는 보험편 요 4편만 여러분이 간단히 공부하시면 된다. 영어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번 이렇게 해서 상법 요약 강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합치면 한 57분, 1시간 정도 걸렸네요. 상법 1시간 안에 다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시원하게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큰 힘이